자,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부분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중요한 내용이고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필수예제 필수예제 5번하고 필수예제 6번인데 이 6번의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필수예제 5번부터 해보면 얘는 우리가 지수함수의 개형을 보게 되면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이 크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지금 강의에서 설명할 거는 이제 두 가지 개형입니다. 첫 번째는 기본꼴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기본꼴은 y는 a의 x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평행이동을 시킬 거야. 그러면 a의 x-p 플러스 q꼴이 되어서 p만큼 q만큼 평행이동이 됐죠.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 이 기본꼴의 형태나 이렇게 평행이동이 된 형태나 기본적으로 모양이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가 1보다 크게 되면 A가 1보다 크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함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A가 1보다 작고 0보다 크게 되면은 이런 감소함수가 되겠죠. 근데 얘네들이 x축 y축으로 평행 이동을 하더라도 요 증가 감소의 모양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인 꼴의 형태에서는 항상 증가하던가 항상 감소, 그러니까 증가만 하던가 감소만 하는 형태가 나와. 그래서 최대 최소 구하기 되게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형태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얘겠죠.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범위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면 우리는 요 함수가 기본적으로 밑이 2기 때문에 증가함수가 되지만,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2를 대입해서 큰 놈이 최대가 되고 작은 놈이 최소가 될 테니까 당연하게.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해보면 f-2라고 할게요. f-2 대입하게 되면 대입하니까 2에 마이너스 세제곱 플러스 1이고, 얘는 세제곱분의 1이니까 2의 세제곱분의 1이니까 8분의 1이 되겠죠. 8분의 1 더하기 1이 되니까 8분의 9가 될 거야. 그 다음에 f1을 구해보면 여기다 1을 대입하면 2의 0제곱 플러스 1이 되니까 얘는 당연히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크니까 얘가 최대, 얘가 작으니까 얘가 최소, 이렇게 구해도 돼. 그런데 여기가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미지수가 있어서 혹시나 얘가 알파보다는 크거나 같고 x의 값이 혹은 베타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일단은 증가감소의 상태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증가감소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은 바로 밑이죠. 그러니까 이제 밑이 1보다 큰지 아니면 1보다 작은지를 판단해서, 얘는 1보다 크잖아. 밑이 1보다 크니까 무슨 함수?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죠. 그러니까 얘는 요런 모양이 될 거야. 요렇게 생긴 모양이 되어서 얘가 마이너스이고, 얘가 1이니까 당연히 얘를 대입한 값이 최소가 될 거고 얘를 대입한 값이 최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본꼴 또는 얘를 평행이동시킨 꼴은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밑이 중요하고 요 밑에 따라서 증가감수가 결정이 되니까 주어진 범위에 맞게끔 우리가 최대 최소값을 간단하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조금 어려워요. 즉 얘가 y는 a의 px 더하기 q꼴이 나오던가, y는 a의 px의 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r꼴, 요런 형태들이야. 그래서 이제 요 형태가 뒤에 나와 있는 필수의 이제 6번 유형이고, 근데 얘는 오히려 더 간단해요. 얘는 형태만 이렇게 됐지 사실상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1차식이 나오게 되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y는 a의 뭐 2x-1이고 그 다음에 x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1보다
3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지수가 1차식이죠. 그러면 얘는 2가 아니고 이게 2가 아니고 3이라고 해봅시다. 자, 1차식이지만 얘는 사실상 이런 기본꼴의 형태랑 똑같은 문제가 돼. 얘는 증가 감소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밑만 잘 파악하면 되는데, 자, 저번에 수업에도 설명했지만 밑이 3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3의 2를 끄집어내서 x-2분의 1 되어서 밑은 정확하게 9의 x-2분의 1제곱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 밑은 9입니다. 그러니까 증가함수니까 2를 대입한 게 최소값이 될 거고 3을 대입한 게 당연히 최대값이 되니까 지수가 1차식이 나오면 결국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크게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야. 크게. 그래서 자, 지수가 2차식이 나와 있느냐, 얘는 지수가 2차식이죠. 얘는 지수가 2차식이 나와 있으니까 지수가 2차식이 나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2차식이 안 나와 있으면은 증가하든가 감소하든가 하니까 밑만 찾아내서 우리가 잘 파악하면 되고 얘만 풀이 방법이 따로 있는 겁니다. 결국 밑을 잘 판단해서 증가인지 감소인지 먼저 구별하고, 물론 이런 형태 범위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면은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문제가 활용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간단하게 2차식이 아니면 자, 밑을 잘 구별해서 대입해내면 되고, 2차식일 때는 이제 필수형 6번에서 따로 설명을 할게요. 얘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2가 나와 있고 3이 나와 있는데, 자, 2차식 아니죠. 자, 지수가 2차식이 아니니까 얘는 밑을 파악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얘는 자, 2에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x제곱으로 이렇게 x를 끄집어낼 수가 있을 거고, 얘는 결국 4분의 3의 x제곱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대입한 게 최대가 될 거고 얘를 대입한 게 최소가 되면서 나머지는 단순하게 계산,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프가 이제 감소함수라고 나와 있지만, 감소함수라는 걸 알면 굳이 이런 그래프 그릴 필요 없이 바로 얘를 대입하면 최대, 얘를 대입하면 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굳이 식적으로 설명한 게 이 파트예요. 이 파트. 근데 개념을 이해해서 방법에 적용만 시키면 돼. 근데 이제 문제는 다 나머지 똑같은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수가 2차식일 때. 이게 어렵죠. 이게. 그래서 자, 1번을 보니까 얘가 이렇게 되고 2번은 얘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2번을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먼저 얘를 먼저 설명하고 1번을 다음에 설명하는데, 자, 얘는 범위가 나와 있고 얘는 범위가 제한이 되어져 있고 얘는 범위가 실수 전체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무슨 꼴이냐, y는 자, a의 fx 꼴이 되면서 이 fx가 2차식일 때.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내느냐, 먼저 지수의 범위를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자, 얘가 fx라는 놈의 범위가, 즉 지수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fx라는 놈의 범위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로 나왔어. 간단하게 풀어내는 방법입니다. 이게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치환을 이용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주로 서술형에 나올 때 쓰니까 얘는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 서술형 푸는 방법으로 가르쳐 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설명처럼 우리가 요령을 이해해서 풀어내는 겁니다. 그럼 지수의 범위가 만약에 1에서 3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요식은 어떻게 돼? y는 자, a의 fx가 나면서 이 fx의 범위가 1에서 자, 지수의 범위라고 할게요. 그냥 이 범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뭘 구할 거냐? 첫 번째는 지수가 2차식이기 때문에 이 지수의 범위를 먼저 구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배운 거랑 똑같아요. 밑이 자, a죠. 자, 밑이 a가 1보다 큰 경우와 a가 1보다 작은 경우, 이 경우로 나눠서 얘가 되면은, 자, 밑이 1보다 크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 밑이 1보다 크겠죠. 이 경우에 밑이 1보다 크게 되면, 즉 a가
1보다 크게 되면은 자, 요 놈이 최소고 요 놈이 최대잖아. 그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최대값은 a의 세제곱이 되고 최소값은 a의 1제곱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밑이 0하고 1 사이다. 그렇게 되면 최대값은 거꾸로 지수가 최소가 될 때가 최대값이 될 거고 최소값은 거꾸로 지수가 최대가 될 때는 최소값을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놈은 지수의 범위랑 그대로 범위가 지수 범위 그대로 가져갈 거고 얘는 지수 범위 반대로 가져갈 겁니다. 최대치수를. 그래서 자, 요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조금 어렵죠. 그래서 2번으로 먼저 설명을 할게요. 범위가 제한이 되어져 있는 경우를. 자, 이렇게 범위가 제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수의 범위가 자, 그냥 지수라고 쓸게요. fx라고 표현해도 돼요. 지수 또는 뭐 fx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요 식이 지수가 fx가 되겠죠? 그럼 이제 지수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완전 제곱식이니까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4x가 될 거고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필요하겠죠? 완전 제곱식. 자,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스에 요 놈만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 자 플러스 4가 되니까 1. 그럼 우리 지수의 범위 요 부분 먼저 지금 구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를 우리가 해보면 그래프가 요렇게 다시 위로 블록이죠. 위로 블록으로 이렇게 그려지면서 요 점의 좌표가 얼마예요? 2고 요 점의 좌표가 1이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범위는 얼마에서 얼마예요? 1이니까 여기가 대충 1이고 여기가 대충 4니까 이렇게 요 부분만 필요할 거야. 요 부분만. 그러면 결국 1이 최대값이 될 거고 1이 최대값이 될 거고 여기에 4를 대입한 게 최소값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4를 대입해 보면 자 4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1이니까 요때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 2차식의 우리 기본적인 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지수의 범위를 구해 보니까 지수의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첫 번째 지수의 범위 구해냈죠. 지수의 범위 구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잠깐 지울게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 2차식 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요 놈 있죠. 요 놈의 범위, 즉 이 지수의 범위가 자,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범위가 나왔으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지금 어떻게 된 셈이냐? y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에 지수의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 지수라고 쓰고 1. 이 범위 내에서만 움직여. 근데 밑이 1보다 크죠? 밑이 1보다 크니까 요 놈이 지수에서는 최소, 요 놈이 지수에서는 최대가 되니까 전체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야. 범위가 그대로. 그래서 이 전체의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2의 1제곱이 되고 전체 최소값은 2의 마이너스 3제곱이 되어서 정답은 2하고 8분의 1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하고 8분의 1. 굳이 이 방법대로 이렇게 바로 나왔네. 이렇게 바로. 그래서 우리 fx 대신에 지수의 범위를 쓴 것 뿐이고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지수가 최대가 되면 전체도 최대, 지수가 최소가 되면 전체도 최소. 이걸 이렇게 써야 되겠다. 지수의 범위 그대로란 말 대신에 자, 지수가 최대가 되면 전체도 최대, 전체도 최대가 될 거고 지수가 최소가 되면 전체도 최소값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반대의 경우.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죠. 똑같은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바뀌어요. 2분의 1에 똑같이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왔어. 그러면 똑같이 지수의 범위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치게 되면 요 놈은 2분의 1에 지수의 범위가 얼마? 마이너스 3에서 지수의 범위 fx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1이야. 그러면 얘가 최대가 되니까
자, 지수는 얘가 최대가 되죠. 근데 밑이 1보다 작으니까 2분의 1의 1제곱은 2분의 1의 1제곱은 무슨 값을 갖는다? 2분의 1의 1제곱은 최대값을 갖게 될 거고, 최소값은 2분의 1의 마이너스 3제곱이 최소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2분의 1이 될 거고, 자, 쏘리. 바뀌죠? 자, 다시 이거 바뀝니다. 그래서 2분의 1의 1제곱이 지수가 최대니까 전체는 최소값이 될 거고, 마이너스 3은 최대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요 놈이 8이 되어서 얘는 2분의 1이 최대, 최소, 8이 최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범위가 이렇게 안 주어진 경우는, 자, 얘도 똑같아요. 첫 번째 지수의 범위 구할 겁니다. 그러면 지수의 범위 뭐 fx라고 해도 되고, fx의 범위가 x-3 -3이 되어서, 자, 지수라는 놈이 결국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다. 범위가 이렇게 하나만 나와요. 이렇게 최대 최소값이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즉 지수가 최소값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는 결국 어떻게 된다라고 보면 되느냐? 3분의 1에, 자, 이 지수의 범위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이 지수의 범위만 갖고 여기는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무슨 값만 가져요? 지수가 최소값만 가져요. 근데 밑이 1보다 작죠? 그러면 이 3분의 1의 최소값에 허용이 되는 마이너스 3은 무슨 값이 된다? 반대가 되니까 최대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최대값이 27이 되는 거고, 최소값은 존재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자, 얘 같은 경우 연습해 보면 되겠죠. 자, 얘는 범위가 주어지지 않았죠. 범위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얘는 지수가 최소값만 가질 겁니다. 지수가. 요 놈이 최소값을 가지면 이 2분의 1의 최소값이라는 놈은 최대값이 될 거예요. 왜?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얘 하나만 더 해볼까요? 똑같은 문제긴 한데, 자, 요 놈입니다. 자, 지수의 범위 묶어내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고, 자, 얘는 마이너스에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가 되니까, 자, 이런 문제랑 똑같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요 점의 좌표가 4가 될 겁니다. 근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필요해요? 자, 마이너스 3에서 0까지 필요로 하니까 이렇게 생긴 부분만 필요하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4, 최소값은 0일 때. 그럼 0 대입하면, 여기다 0 대입하니까 0이 되겠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지수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지수의 범위는, 자, 0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니까, 자, 첫 번째 우리 지수의 범위 구했죠? 그럼 이제 요 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y는 5의 지수의 범위가 이렇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얘는 1보다 크죠? 그러니까 지수가 최소가 되면 전체도 최소. 그러니까 최소값은 5의 0제곱, 최대값은 5의 4제곱. 그래서 얘는 1이 될 거고, 얘는 이제 4제곱이니까 625가 되겠죠? 이렇게 정답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요령으로 이해하면 돼.